윤활유를 알려주는 PhD 사피언스 닥터 K 윤활유 박사 김보은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영상이에요. 세 번째 영상이고 첫 번째 예전에 윤활유의 기능 설명을 했었고 두 번째는 윤활유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했었어요. 오늘은 윤활유의 그 분류 루브리컨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분류 어떻게 윤활유를 분류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 윤활유는 제가 분류하는 방식은 제 스스로 만든 분류 방식으로 설명을 좀 드려요. 뭐 다른 데는 그 자동차유, 산업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막 그렇게 얘기 하는데 저는 저도 물론 그렇게 나누지만 제 방식대로 어떻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면 왜 그 윤활유가 왜 그렇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엔진 설명을 드릴게요. 엔진 오일을 설명을 드릴 거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오일은 윤활유 관련돼서 그 마찰, 마모 이런 거를 관련된 줄이는 이런 그런 그 윤활유를 오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순환이나 아니면 유압 유압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하는 그런 냉각작용 이런 것들을 플루이드 즉 액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부른다고 명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진 오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구분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폭파 즉 연소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엔진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퓨얼이 들어가서 터져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게 뭘까요? 분명히 연료가 들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연소에 대한 부유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숯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재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열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엔진 오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제가 힌트 하나 드렸었어요. 뭐냐면 연소화돼서 나오는 찌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청정제와 분산제가 중요합니다. 디털전트, 디스털전트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트랜스미션, 인더스트리얼, 디털전트, 디스털전트 물론 조금씩 들어가지만 이게 여기 그 엔진 오일 쓴 꽃은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엔진 오일 예를 들면 첨가제 회사들, 윤활유 첨가제 회사들, 루브리졸, 오로나이트, 인피니움, 에프톤 이런 데서 그쪽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산을 하면서 주로 만들고 있어요. 자, 디털전트, 디스털전트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엔진 오일에 뭐가 들어갈까요? 열이 올라가죠? 열이 올라가서 그러면 산화가 되겠죠? 열이 올라가서 열산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엔진 오일을 오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엔타이옥시던트, 즉 산화방지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타이옥시던트 글씨 좀 못 써요. 잘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엔진이 피스톤이 막 움직이죠. 피스톤 움직이고 그러니까 마모가 생기겠죠. 크랭크 샤프트가 막 돌아가면서 저널 베어링이랑 또 마찰 마모가 생길 거고요. 자, 이게 마모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엔티웨어가 첨가제가 들어가죠. 자, 그럼 첨가제 들어가는데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도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 유체 윤활 영역과 바운드리 루브리케이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해서 아주 극압 조건, 익스트림 프레셔 그 에디티브라 그래서 정말 그 극압 조건에서의 그런 첨가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EP 첨가제를 해서 익스트림 프레셔 첨가제라고 하고요. 또 마찰이 생기겠죠. 마찰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마찰 저감제, 프릭션 모디파이어 들어갑니다. 자, 프릭션 모디파이어. 저 마찰 조정제라고 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엔진에서는 마찰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찰 저감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엔진은 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고 외부적으로도 물이 생기고 연소가 되면서 반응으로 인해서 물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물이 그 오일에 들어갔을 때 분리가 돼버리면 요게 온도가 확 낮아지거나 이러면 얼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엔진 오일에서는 물을 엔진 오일이랑 섞어줍니다. 그래서 이멀시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멀시파이어, 유화제라는 게 들어가요. 유화제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엔진 오일이 막 거품이 나면 안 되겠죠. 거품이 막 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품이 나면 펌프에서 그 연료 펌프에서 그 윤활유 펌프로 해서 이렇게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거품이 나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양을 펌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에 거품이 많이 생기면 그 정확한 유막을 형성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마찰 마모의 그 표면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하시킨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거품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티폼이라고 엔티포머. 그래서 이렇게 엔티폼 이게 들어갑니다. 자, 윤활유의 엔진 오일에는 이런 식의 첨가제가 다 들어가요. 요만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우리가 첨가제 패키지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 여기 기본은 기유예요. 여기 플러스 기유. 자, 기유가 뭘 썼느냐에 따라서 엔진 오일의 성능이 확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유는 그룹 1, 2, 3 있고 최근에 그 그룹 3 플러스라는 게 있죠. GTL이랑 UBS 플러스. 그 다음에 그룹 4 PAO, 그 다음 그룹 5 합성 엔진 기유요. 합성 기유, 뭐 에스테르, 뭐 아이솔레이트 납톨렌, 뭐 그런 것들. 뭐 그 다음에 PAG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 그럽니다. PAG는 솔루블 PAG라고 해서 하여튼 그런 기유들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엔진 오일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미션 오일 넘어가 볼게요. 미션 오일이라 썼는데 사실 미션 플루이드예요. 그죠? 왜냐하면 미션에는 매뉴얼 트랜스미션이 있어요. 매뉴얼 트랜스미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크러치를 밟아서 기어에 붙어 있는 걸 떼갖고 다시 연결을 시켜갖고 기어를 돌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압으로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뉴얼 트랜스미션 오일로 얘기하면 돼요. 매뉴얼은. 그러나 우리는 그냥 다 같이 그냥 해서 매뉴얼 트랜스미션 플루이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플루이드, 뭐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플루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루이드. 자, 오일 아니고 플루이드예요. 아까 얘기했죠. 자, 그럼 이 플루이드 지금 트랜스미션 오일에는 자, 트랜스미션은 뭐가 중요하냐? 폭파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기어들을 맞물려 돌아가서 마찰제. 즉 우리가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플루이드는 유압이 들어가면서 싱크로나이저에다가 요 간극들을 띄었다 놨다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찰판들이 떨어졌다 놨다 하면서 마찰판으로 해서 기어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는 마찰판을 정확한 그런 마찰을 줘야 되죠. 그래서 마찰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릭션 모디파이어라는 마찰 조정제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찾아내는 게 아트입니다. 이게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조합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찾아내는 게 아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트랜스미션 플루이드 만드는 사람들이 경험이 되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작동을 안 하고 어떤 것들은 막 서로 막 상반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막 이래서 이런 걸 찾아내는 이런 방법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경험인데 요즘은 이것들이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뽑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고요. 당연히 트랜스미션 플루이드 뭐가 있을까요? 기어들이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마모가 발생하니까 엔티베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프릭션 모디파이어 얘기해 드렸고요. 얘도 오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넣으면 그 트랜스미션 플루이드는 거의 라이프 사이클로 가요. 그 뭐냐면 한번 넣으면 잘 안 갈아요. 물론 갈기도 하는데 잘 안 갈고 쭉 많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타이 옥시던트도 중요합니다. 오래오래 써야 되니까 산화 방지를 해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할까요? 자, 여기는 또 중요한 게 디터전트, 디스펄전트는 조금 들어갑니다. 왜냐? 얘네들도 사실 그 기어들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철 조각들이 있잖아요. 기어들 조각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프릭션, 즉 마찰열 때문에 거의 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변 주변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디터전트랑 디스펄전트가 소량 들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프릭션 모디파이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설명 안 한 게 있어요. 설명 안 한 게 있는 게 우리가 제가 점도 얘기 많이 했죠. 점도 지수 조절제라는 게 있습니다. 즉 비스코시티 인덱스 임프로버라고 그래갖고 비스코시티 인덱스 임프로버 그래서 VIR라고도 얘기하고요. 비스코시티 모디파이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VM이라고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15W 뭐 40, 뭐 5W 30, 0W 이런 걸 30 뭐 이렇게 만들려면 기후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드는데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점도를 못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그 폴리머 프릭션 모디파이어를 집어넣어서 그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점도를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그래서 0W 뭐 이런 게 나오죠. 트랜스미션에도 나옵니다. 트랜스미션에도 뭐 75W 뭐 85 뭐 75W 90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도 VM이 들어갑니다. VM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점도를 맞춰줘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75W고 여기는 0W잖아요.
그러면 얘가 엄청나게 점도가 높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류를 하기 위해서 구간을 나눴어요. 구간을 나눠서 0W 그 엔진 오일 같은 거 보시면 뭐 10W 60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60 정도까지는 여기까지 나눴고요. 70 그 이상부터는 트랜스미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나눠주세요. 그래서 뭐 70W 이렇게 나오는 건 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가 최하예요. 그리고 뭐 여기 거기서부터 뭐 140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엔진 오일에서 140 가는 건 없죠. 자, 이거는 상징적으로 딱 나눠서 그렇게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미션 여기까지 이렇게 나눴고요. 이 카테고리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다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카테고리 중에 뭐 파워 스티어링 플루이드 같은 것도 약간 동작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염이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브레이크 플루이드 같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 쪽에 포함이 되는데, 저는 아예 그냥 이런 첨가제 방식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기타로 빼던가 아니면 그렇게 그냥 뭐 트랜스미션 쪽에 같이 포함을 시키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유로 넘어가 볼게요. 산업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터빈 오일, 그 다음에 유압작동유, 하이드롤릭 플루이드, 그 다음에 뭐 컴프레서 오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아까 오일 얘기하고 플루이드 얘기했죠? 자, 터빈 같은 경우는 이 터빈이 돌아가요. 터빈이 돌아가는데 굉장히 큰 터빈이 돌아가죠. 발전용입니다. 자, 이런 터빈이 돌아갈 때 이 어마어마한 열들이 발생하고요. 실질적으로 막 터빈이 돌아가니까 그 안에 베어링이 있어요. 베어링이 있기 때문에 베어링 윤활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일이라고 부릅니다. 베어링이 마찰 마모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터빈 같은 경우는 이 열이 발생하는 걸 밖으로 발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순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고요. 컴프레서 오일도 마찬가지로 컴프레서를 하기 위해서는 압축하기 위해서는 윤활이 필요해요. 그래서 윤활이 필요해서 컴프레서 오일이라고 그러고, 하이드롤릭은 유압 작동유, 굴삭기에서 이렇게 뭐 유압을 펌프질해서 유압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유압의 힘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플루이드, 하이드롤릭 플루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더스트리 오일은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환 시스템이나 유압을 활용한다 그랬어요. 전혀 폭파도 일어나지도 않고요. 마찰과 뭐 이런 것도 기어가 돌아가고 그런 게 없죠. 물론 나중에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집어넣고 오래 써야 돼요. 변화가 없이 오래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더스트리 오일에서는 엔타이옥시던트,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엔타이옥시던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산업유에서는 뭐가 있냐면 물이 들어가면 얘네가 가수 분해를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물이 들어가서 이 유압의 힘을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방해시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압 작동, 그러니까 그 산업유에는 물을 분리를 시켜서 나중에 레졸바에서 분리해서 빼내게도록 만들어 있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에는 이머시파이어가 들어가지만 여기는 디머시파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유화제라는 게 들어가요. 디머시파이어라고, 네, 항유화제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을 분리시켜줘야 되는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티폼, 거품이 생기면 안 되겠죠? 엔티폼.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산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이제 기계가 발달하면서 여기도 유압 펌프가 이렇게 6개 피스톤이 이렇게 막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6개가 있는 것도 있고 뭐 9개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펌프가 되게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유압을 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작동하면서 사실 여기도 마모랑 마찰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도 웨어 첨가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하이드롤릭, 즉 유압 작동유나 이런 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빈 오일 같은 데서도 베어링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마모, 첨가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되게 웃긴 건 뭐냐면요. 산업유는 몇 개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기유입니다. 기유. 산업유에는 기유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유가 거의 95%에서 어떤 데는 99%까지가 다 기유입니다. 그래서 기유의 성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기유를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산업유를 오래 쓰고, 그다음에 뭐 유압이나 그런 본연의 목적에 오래 쓰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산업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유압 작동이 있었고 터빈오일도 있었고 컴프레서 오일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 열매체유. 뭐 열매체유는 뭐냐면 뭐 중탕할 때 그 열을 갖다가 요거를 활용해서 윤활유를 활용해서 끓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쓰던가 아니면 절연유 뭐 이런 것처럼 절연유는 변압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윤활유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산업유로 저는 분리를 하고 합니다. 자, 그리스 뭘까요? 이게 반고체. 우리가 말하자면 모든 윤활유는 안에 밀폐된 공간 안에 집어넣어서 씁니다. 왜냐하면 흘러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리스 같은 경우는 뭐 기어 같은 데다 밖에 외부에 노출된 데다가 이렇게 발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고체 형태로 머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는 어떻게 보면 특수 윤활유 중에 하나죠. 근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전기 자동차로 바뀌게 되면 나중에 엔진이 없어지니까 모토로 다 가니까 엔진이 없어지니까 윤활유 이게 없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은 중앙 시스템으로 모터 큰 거 돌려갖고 그 바퀴에다 전달하니까 감속 기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어 박스가 있어서 거기에 윤활유가 트랜스미션 플루이드 같은 이런 저점도 윤활유가 들어갑니다. 감속 기어 오일이 들어가서 그래서 사용하는데 먼 훗날에는 이 모터들이 다 따로따로 분리돼서 바퀴들을 따로따로 조종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어 뭐 감속 기어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려면 전부 다 그리스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가 이제 되게 중요하고 산업용으로 큰 뭐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럴 때 외부에서 아니면 배에서 돌아갈 때 뭐 그럴 때 필요한 게 그리스입니다. 이거는 반고체 되게 중요해요. 네, 반고체는 나머지 뭐 얘기를 뭐 다른 첨가제들 많이 들어가서 기능별로 좋은데 이 윤활유를 머금고 있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증주제라는 게 들어갑니다. 증주제. 이게 비누화 반응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약간의 그 스폰지 같이 이 윤활유와 첨가제를 머금고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게 증주제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기유 들어가고 첨가제 들어가고 그래서 증주제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는 이게 특징적으로 이게 있다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거는 언제 기회 되면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타 오일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발전용 마린 오일, 즉 해상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40로 움직여서 뭐 트렁크 피스톤 뭐 오일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크로스헤드 엔진 오일이라고 하는 것들 2T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 있습니다. 2T 말하면 사이클이에요. 호행정이나 토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엔진에도 마찬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마린 오일은. 배에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발전용, 우리가 화력 발전에서 이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중요하게는 이것도 이제 거의 똑같이 엔진에서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린 오일 같은 경우는 이 연료의 퀄리티가 다릅니다. 자, 우리는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청정하게 쓰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론 청정해지고 있어요. 청정해지고 있긴 있지만 황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여기보다 황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디젤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벙커CU 이런 것들을 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이 많이 생겨요. 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황산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TBN의 성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토탈 베이스 넘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디털전트에 보면 OH기가 있어요. OH기. 그 염기인데 염기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산이 발생하는 것들을 중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이게 최근에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어떤 섬, 괌이나 뭐 사이판 이런 데서는 이 청정 지역으로 이게 그룹이 이제 그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료도 벙커C 같은 거 말고 황이 적은 그런 디젤로 쓰게끔 이제 국제 규격이 막 정해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 TBN 즉 염기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그 엔진 오일을 쓰게 되면 거기에 그 반응물들이 생겨서요. 이 피스톤 이런 엔진에 쫙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딱딱한 염이 생겨요. 뭐 돌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막 다 피스톤 다 긁어버리죠. 그래서 발전기가 망가지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사이판에 한번 문제가 생겨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양복 입고 갔는데 바로 들어가서 양복 그냥 엔진에 다 들어가서
숯검댕이에 묻으면서 그렇게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인을 밝혀주고 원인이 뭔지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뭐 냉동기유, 우리가 냉장고에 들어갔을 때 냉동을 시킬 때 들어가는 냉동기유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타이어 배합류 같은, 그 다음에 진짜 거기에는 타이어, 우리가 고무 제품 같은 거 쓸 때 거기 윤활유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윤활유가 반드시 들어가서 그 형태를 만들어 주게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첨가제들이나 이런 게 다 결합하게 만들게 하게끔 그 윤활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타이어뿐만 아니라 뭐 신발에 있는 고무 제품 그런 것도 다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런 기타 유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분류할 때 다른 곳에서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엔진 따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산업류 따로 분리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서 분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기능적으로 분리를 해요. 기능적으로. 그래서 어떤 첨가제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엔진 오일은 제가 저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기유가 일단은 다 기본이라는 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뭐 재나 숯이나 아니면은 그런 반응물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디털전트, 디스털전트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두 개가 말씀드렸고요. 트랜스미션, 즉 트랜스미션 플루이드에서는 그 프릭션을 잡아주는 프릭션 모디파이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산업류에서는 오래오래 써야 되니까 엔타이옥시던트, 산화방지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징적으로 증주제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에서 마린 오일 같은 경우는 TBN, 즉 디털전트입니다. 이것도 디털전트. 그래서 TBN의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윤활유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나눠보면 굉장히 뭐 다양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럼 예를 들면 엔진 오일 같은 경우도 오토바이용 모터사이클용 엔진 오일도 있고, 그다음에 가솔린 엔진 오일도 있고, 그다음 디젤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상용차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뭐 하나하나 분류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윤활유의 분류, 루브리컨츠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뭘 할까요? 다음 주에는